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본인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 방송에 나왔고 또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난 상담이 어떠했다, 또 지난 상담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달리라는 아이를 정신병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려면 네. 이 아이의 존재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 행동이든 이거를 통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드러냈는지를 궁금해하고 탐색하고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이 다음 단계? 새로운 교사의 정체성으로 새롭다? 왜 여기 이렇게 더 말이 안 나오죠?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지금 꼬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 행동도 이 아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이 아이의 자, 지금 조성현 선생이 스스로 막 혼란스러운 느낌도 들고, 수상하다,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데 어디서부터 말이 꼬이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성현 선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유달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되는데, 지금 많은 교사들은 유달리 아이와 같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아요. 못해요. 왜요? 왜 유달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하는 거를 하지 않고 못하는 걸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아이를 잘 돌봐야 된다는 자기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만일 그 생각을 조성현 선생이 조금이라도 한다면, 조성현 선생은 바로 니 잘났다, 니가 그 유달리 한 명 그 좀 마음 읽어줬다고 웃기고 앉았네, 니가 WPI 상담 배웠다고 니가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하냐 라는 욕을 얻어먹을까요, 안 얻어먹을까요? 대놓고 욕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는 그런 욕을 내가 얻어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선 선생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욕을 얻어먹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더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본인은 분명히 지금 다른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믿음이 본인 마음에 있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진짜 양육시키는, 또는 educate라는 말 그 자체로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감옥의 간수처럼, 군대에 마치 뭐 장교처럼 아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수준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울분과 또 뭐 비분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교사로서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서 각자 자신을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걸 못해요. WPA 상담을 안 배웠어요.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WPI 상담을 배운 전문가로서, 마음 읽기 전문가로서 유달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이 망나니 같고 이 정신병자 같이
취급받았고 거의 다 죽어가던 병자였던 환자를 내가 상당히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다시 환생시킨 이 놀라운 일을 제가 했거든요. 라는 마음을 이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항심소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길래 조성현 선생은 지금 본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황심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는가가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 말고 다른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떻다 저렇다라고 계속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제가 믿는 순간 끊임없이 그 비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비교요? 저 사람들은 못하고 나는 한다라는 당신들은 다 못하지 나는 합니다 뭐 그런 의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고도 남을 텐데 대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냐라는 게 내가 지금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유달리의 마음의 아픔을 자꾸 문제 행동과 공격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는 행동으로만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낸 거고. 오케이. 네. 자, 거기서 네. 유달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삼았던 게 조성현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데 그 문제 행동이라는 게 아니 학급에서 애가 뭐 지랄할 수도 있지 뭐 집에서 애가 또는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지랄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열받아도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식을 죽일 수가 있냐 아무리 열받아도 몽둥이로 뭐 부모를 때려 죽일 수 있냐 아무리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걔를 정신병자로 만들 수는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지금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를 굳이 옆에 있는 선생들하고 비교를 안 해도 문제 제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조성현 선생이 물어봐야 되는 가장 큰 질문은 박사님, 전교생이 아니 모든 교사가 관리자가 수년 동안 정신병 환자라 굳게 믿고 정신병 환자로 완전히 이래저래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애를 제가 담임을 맡아가지고 3개월, 4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약으로서 겨우 진정시키고 통제시킬 수조차도 없다고 믿었던 그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유달리 이 어린이가 그냥 유달리 지랄 맞게 처음 보일 뿐인지 제가 그 아이 미쳤다고 하는 아이 정신병 환자라고 믿고 지 마음이 없다라고 믿었던 그 아이의 마음을 발견하고 읽어주고 나니까 정신병 환자는커녕 너무나 멋진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학교는 교사가 앞장서서 지금 정신병 환자를 만들고 색출하는 희한한 예비 정신병동으로 된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왜 본인이 경험해서 왜 못할까요? 그게 지금 조성현 선생이 이 이야기를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이유지 않나요? 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 그리고 본인
교실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많은 교사와 관리자들은 의사도 아닌데 의사가 사용하는 그 패러다임, 그 프레임을 의사도 아닌 분들이 더 의사보다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썩은 사과 속아내듯이 달리 같은 애들을 속아내는, 그것도 의사의 탈을 쓰고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교사의 탈을 쓰고 학교 관리자의 타이틀로 가지고 더 의사보다 심하게 의사 짓을 하고 앉았는지. 왜? 교사가 박봉이라서요? 그러면 의사 코스프레 하면 돈을 더 받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동료 교사들도 힘들고 어렵다면 어떤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려고 하기는커녕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처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육 정책이 교육부 장관 입에서부터 너무나 먼저 나오는 거, 이건 왜 그래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아까 속마음으로는 이거 굉장히 문제다.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뭐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내가 돌맞지 않을까? 위클래스에서는 그 상담교사가 사실 이 역할을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달리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정신병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라고 같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선현 선생님이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 아세요? 위클래스 상담 교사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들.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의 관리 지도 감독을 받는 위클래스 상담 교사는 내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애들을 정신과에 보내지 않고 내가 어쨌든 간에 얘들을 관리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상담교사 활동을 할까요? 내가 내한테 오는 모든 아이들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상담교사 활동을 할까요? 네, 빨리 보내야겠다라는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정신병자가 아닌데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진짜 정신병자를 정신과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데 위클래스 정신과 의사의 관리 감독과 지도를 잘 받는 위클래스 상담 교사는 본인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아이들한테 정신과 약을 먹여서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정신병 소인이나 증상을 보이는 저 아이들을 잽싸게 내가 빨리 가능한 빨리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서 그 아이가 정신병의 아픔으로부터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상담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믿을까요? 치료하고 이 아이를 회복시킨다고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니. 지금 본인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냉탕 온탕하는 희한한 믿음이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하셨어요? 네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